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 공매가 그동안에 이 국세 징수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경매처럼 많이 따라왔는데, 이제 그 흐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석사 논문 때 쓴 이런 자료입니다. 이거는. 자,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 국고 기소권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국고로 넣지 말고 요거를 이제 체납자, 체납 처분비, 그 다음에 요런 데 주라 말입니다. 그죠? 경매병 있죠? 그런 데 주고, 나중에 굳이 남는다 하면은 체납자한테 주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분계산서, 신청 열람권자의 신청권자, 가압류권자를 추가하겠다. 자, 옛날에는 이 가압류권자는 배분이 안 됐어요. 공매에서는 아예 버린 자식입니다. 가압류가 여러 건조당이 있고, 가압류도 하잖아요. 우리 경매에서 가압류권자도 배당이 되면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데 가압류권 안 주고 체납자는 주도록 고르자 해서 국세징수법에. 자, 그래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가압류권자 열람 신청 정도는 해주자 이렇게 조금 끼워줬습니다. 자,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우리 공매에 있다 없다? 있죠. 있죠. 언제까지 됩니까? 공유자는 매각 결정 통지 전까지, 그죠? 통지까지 우선 매수권 있죠. 근데 이거 매각 결정 기일이 좀 조금 늦어졌죠. 일주 더 늦어졌죠. 그래서 보통은 낙찰받고 공유자가 종전 같으면은 월화수 낙찰받고 목요일날 개찰하고 뒷날 금요일까지 자산 가져온 거 사서 내가 공유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번에 법이 개정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렇죠? 일주 더 늦어졌어요. 그때 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하면 됩니다. 자, 미납 국세 열람, 요거는 이제 조금 해주죠. 주택 및 상가를 임차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서에게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 고의서 또는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미납이랍니다. 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생긴 겁니다. 동의를 했고, 요번에 바뀐 것 좀 바뀌었죠. 그건 뒤에 나옵니다. 동의가 없어도 계약서가 있으면은 또 이제 세무서 가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저기 경매 낙찰 받으려고 뭐 국세에서 뭐 부하가 실세나 뭐가 세무서에서 차원 세무서 청구된 게 있어. 교부 청구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경매는 모르고 공매는 알 수 있죠. 공매는 알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도 이 미납 국세, 일반인도 좀 미납 국세에 대해서는 열람이 되면 좋겠나 싶어요. 어차피 공매가 되면은, 경공매 되면은 오픈이 되니까, 그죠? 오픈이 되는데 막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는 체납 안 하죠. 그러면, 그죠? 체납 안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빨리 갖고 오고 말고 뭐 만다고요? 병구를 만들어서, 병구를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체납자의 국세가 법정기일이 언제고 체납 금액이 얼마고, 어차피 경공매 되면 다 아는 거. 또 그렇게 또 오픈을 시켜놔야 체납한 사람들이 아이고 들어봐 죽겠다 라고 빨리빨리 국세도 갖고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체납자 편이 아니고 납세자 편을 하려고 하면은 좀 뭔가 병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 전자공매를 허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온비드는 전자입찰제가 되는데 경매는 안 돼요. 법정 꼭 가야 돼. 그래서 독일만 지금 전자입찰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요것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 개인이 법정에 가고 오고, 대한민국, 그죠? 그 60개 법원에 수백만 명, 인간 같은 뭐 수백만 명 이동하거든요. 기름값 날리고 뭐 큰 필요 없는 게 많습니다. 그거를 전자입찰제로 빨리 바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매각 결정 취소 시 매수인이 동의를 얻어라.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건강보험 500만 원 가지고 아파트가 기밀에 났어. 근데 이제 그거를 편한 사람이죠. 갚지 뭐. 갚으면 되지. 그 건강보험 주마다 시작해 들어가 죽겠네. 근데 500만 원 그 밀렸다 해서 그또 공매도 온비드에다가 공매도 이렇게 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갚지 그다가 또 안 갚죠. 그러다가 한 3차 낙찰됩니다. 그죠? 반값에 그냥 뭐 어쩌다가 4차 막 거의 60% 낙찰됩니다. 그러면 지 아파트가 3억짜리인데 뭐 한 1억 8천 낙찰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낙찰되고 우리 그 낙찰자가 공매 결정 통지서 그런 걸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해비면은 그게 이제 그 순간부터는 낙찰자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동의를 얻어라. 이게 이제 악법이지만은 이제 동의를 얻어라.
얻어야 공매가 취득됐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10시에 보통 보면 출력을 해요. 보통 납세자들이 출력을 했는데 오후에 돈이 500만 생겼어.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가서 갚고 자산관리공사 가서 야 공매 취소해더라 이러니까 출력했겠네. 공매 결정 통지서를. 그러면 그 출력한 그 낙찰자의 동의서를 얻어라. 동의서가 받아라니까 5천만 원 들어갈 건데. 실무 그만두고. 왜냐 그러니까 나는 황경진 김양원에 단기반 했다 장기반 했다가 지금 재수강까지 지금 하고 돈을 많이 날리고 시간도 많이 했는데 몇 분 떨어지고 하나 겨우 낙찰 받은 건데 5천만 원 받을 거 아니냐. 실무 간도. 그러면 뒤가 뒷날만 장문업이 끝납니다. 그럼 집 날라는 거죠. 5억짜리 주택도 그래. 절반 떨어질 때 부터 내야 되지. 절반 떨어질 때 지가 안 되고 동의서 못 얻으면은 그만 절반 떨어질 때 그 낙찰자가 돈 내비면 찌는 그만 5억짜리 집을 꼴랑 500만 원 그거 가지고 있다가 집 날아갑니다. 절반가로 막 파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국민건강관리공단 있죠. 건강보험하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에 100분의 50일까지 안 팔리면 어쩌느냐. 계속 해라냐. 계속. 안 팔리면 막 25%, 20% 더가 계속더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보니까 뭐 어떤 거는 25%가 아니고 뭐 20%도 떨어지고 15%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떨어지니까 결국 누가 사긴 사더라. 그죠? 사는데. 지금 공매가 이제 이렇게 2주마다 지금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8번. 8번은 이제 이게 2012년도에 이게 크게 바뀌었어요. 이게 주로 경매 쪽으로 대부분 다 바꿔놨습니다. 대부분 많이 바꿨어요. 8번은 지금 이제 국세징수법과 공매제도인데 요거는 이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 11년 전에도요. 11년 전에 공매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조세 체납한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에서 세무서 매화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자산처분시대 온비드.co.kr에서 공매 진행을 해왔다.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매제에 따라서 관련된 법조항이 명되어 있는데 압류재산의 매각과 청산에 관한 법령의 개선이 그동안 학계에서 문제를 하다가 2010년 확정된 후 하여튼 2012년 1월 1일부터 공매하는 것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1번. 뭐가 바뀌었느냐 그럼 그게 1번. 공매 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당.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창원세무서 압류 검하고 공매하지 말고 창원세무서 압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매되면은 임의경매 강제 묻죠. 그것처럼 공매도 공매 공고를 찍어라 등기부에 고려 갖고 좀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공매 공고 알겠죠? 공매 공고. 자, 넘어갑니다. 이는 뭐. 자,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보니까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지급 시기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대항 요건을 하고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권리 신고를 하면 됐는데 소액 보증 줬는데 자, 공매는 자 이렇습니다. 소액 보증 주느냐? 자, 이런 게 있어요. 등기부에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공매 공고 압류만 하지 말고 서초 세무서 일하지 말고 공매 공고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의경매가 뒤따라왔어요. 뭐 건조당도 있다 보니까 임의경매와 과실이 맞물릴 때는 소액보증금 지급 시기는 요거 이전에 전입해야 돼. 요거 이전에. 그죠? 근데 공매 공고가 만약에 없고 임의경매가 있고 공매 공고가 뒤따라 붙었다. 이럴 때는 소액보증금 시기를 전입은 언제까지 하면 됐고 여기 해야 됩니까? 요거 이전에 해야 됩니까? 요거 이전에 하는 말. 이전에. 무슨 말이죠? 그 이전에 해야 소액보증 주겠다. 막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매 공고의 등기는 이제 그게 소액보증금 지급 시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매 공고 되기 전에 좌우지간 임차인은 전입을 하고 배분 요구를 하면 주겠는데 혹시 경매가 있을 때는 앞집에 경매에서 뭐 경매 기준보다 더 이전에 전입을 해라.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2번.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해서 현황조사 작성의 의무화. 자, 그래서 공매는 옛날에는 현황조사 보고서 공매 대상 재산 명예서를 작성해서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해놨는데 이게 옛날에 없었어요. 자, 원장님은 이게 있으면 좋을까 없으면 좋을까? 예? 없으면 좋겠죠. 그래, 옛날에는 캄캄했어. 이 공매라는 데가 너무 컴컴했어요. 지금은 공매자산 명시에 있죠. 그거 보니까 뭐 세금이 얼마고 뭐 세입자가 들어오고 2억짜리가 5억짜리가 뭐 배당요금을 했는지 안 했든지 막 답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우리 경매에 매각 물건 매입서 같은 것이 이제 공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아주 투명해졌어요. 공매가. 그래서 권리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야기입니다. 현황조사 작성을 누가 하느냐?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합니다. 자산. 자, 하나 볼까요? 예를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공매에 가서 자, 우리 공매 교재를 볼까?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 군산에 그죠? 군산에 뭐 주택이 이리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 재산 명시가 이게 이제 막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설정이 임차인이 뭐 임차인이 이점수이고 이런 거죠. 이점수이고 자산관리공사가 건전한 대학고 막 이런 겁니다. 이런 자 매각구 명의서가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쉽게. 자, 이거 봅니다. 보면은 이제 공매재산 명시서를 만들어라. 공매 이제 그냥 하지 말고 경매처럼 좀 투명해라 이야기죠. 투명이 너도 좀 경매처럼 좀 투명해라 하고 지금 자 공매 내갑니다. 공매 검색 눌러가지고 번호를 물건 번호를 딱 넣고 검색하면은 뭐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럼 군산에 놓으면은 이제 요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공매를 보는데 북대전 세무서에서 뭐 이렇게 해서 공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면서 자 요거 만들어 요거 만들어 해라 재산 명시에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공매를 과거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권리부문사한테 편합니까 힘듭니까?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지권도 있고 건물은 84.72 그러면 요거는 취득세 몇 프로인가 취득세? 1.1% 그죠? 이게 이제 8호 넘어가면은 1.3% 취득세 그죠? 1억 것도 110만 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요런 거 세대주가 누굽니다. 그거 뭐 체납은 요거는 막 열이 있습니다. 그거 막 쭉 해놨죠. 그럼 요거를 만들어서 매수 희망자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쉽다. 자, 현황조사서를 만들어라. 자, 3번 봅니다. 공매 대상 재산에 대한 공매 재산 명시서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은 현황조사서는 좀 보기 힘들어요. 요걸 합치해가지고 보통 여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매 대상 재산 명시 아까 봤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입찰 시장 며칠 전부터 보셨다고요? 7일 전부터. 그리고 8월달 거는 지금 아직 안 나와요. 그죠? 8월달 거는 지금 이제 날짜가 8월 1일이다 공매다 그러면 지금 요 공매 재산 명시서 여기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없죠. 마이너스 며칠요? 7일. 경매도 마찬가지. 매각 물건 명시서는 7일 전에, 감정서는 14일 전에, 현황조사서 감정서는 14일 전, 매각 물건 명시서는 7일 전입니다. 7일 전부터 오픈합니다. 경매하고 공매와 같이. 자, 배분 요구 종기 결정과 배분 요구 종기를 통제해라. 이거를 배분 요구 종기를 입찰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자, 여기 어떤 문제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공매 낙찰되었다. 잔금이 한 달 뒤에 들어왔다. 그럼 한 달 뒤에 배분할 때 그때 임금 채권자 나타나서 야, 세입자 나타나서 내 소액보험 줘서 임금 채권자인데 내 임금 채권 퇴직금 3개월 월급 퇴직금 3년치 월급 3개월 그게 6개월치 거의 못 받았다. 그래서 한 달에 내가 500만짜리께 한 3천만 원 임금 채권 내놔라 그러면은 만들다가 줬어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 뒤인데 이걸 언제 한다고요? 배분 요구 종기를 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래서 배분 요구가 전에는 낙찰 받고 뭐 잔금 넣고도 막 배분을 해도록 했는데 그게 안 된다. 안 되고 땡기자 이래갖고 경매처럼 우리 경매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죠. 그죠? 배당 요구 종기가 경매되면 보통 한 3개월 이내 세입자들은
법원에 가서 경매자한테 나 전세 뭐 5천만 원인데 3억 있는데 그 신고를 해주지 신고 안 하면 안 된다네. 그것도 경매처럼 땡겼다 이 말입니다. 땡기라 해서 땡겼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요 땡기기 때문에 채권 상계를 공매도 받아줘야 된다. 공매도 금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픽스 되었으니까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채권 상계는 경매는 되고 공매는 안 되고 있죠. 그 제가 이제 자꾸 그러죠. 공매 자산관리공사 보고 하죠. 빨리 너가 채권 상계 제도 만들어라. 왜 안 만들어? 땡겼는데 지금. 그죠? 자 이런 겁니다. 3억짜리 아파트는 2억 사고 있어요. 2억에 전입 확정을 잘 받았어요. 2억 주고 아버지가 아들 장가갈 때 딱 2억 떼줬어요. 그런데 경매도 앞에서 경매도 하세요. 그럼 먼저 내가 2억 5천에 사고 싶다 하면 2억 5천에, 그럼 내가 낙찰을 2억 5천을 받는 수가 있겠죠. 받아가지고 그럼 나는 2억짜리가 지가 다 받아가야 되는 거니까 2억 5천 낙찰 받아도 5천만 원만 내면은, 그죠? 처음에 뭐 한 2천만 원가 내고 다음에 3천만 원 내면은 잔금을 치르고 다 해주면 돼요. 그게 채권 상계거든요. 그런데 공매는 니 이거나 뭐 10% 내고 90% 한 달 뒤에 내라. 그러고 한 달 뒤에 100%다 찾아가라. 자 그럼 세입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억 5천 돈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게 그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쫓아서 생활고 와서 막 사정해가지고 내가 2억 받을 건데 2억 좀 대출 좀 해더라. 해줘요 걔들이. 해주는데 한 달 뒤에 또 2억 받으라면 갚으라면 하면 또 뭐랍니까? 잘 왔다. 네가 빨리 갚네. 페널티 1.5% 중도 상환 수수료 내놔 300만 원. 이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있어 이러죠. 은행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하다가 제가 지임장이니까 지임에서 쫓아 들어옵니다. 지임장님 이 대출 나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지금도 갚으러 오니까 뭐 한 달만 갚는다고 300만 내라 그러는데 은행도 그렇거든요.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면서 막 나한테 막 합니다. 그럼 내가 또 전화하죠. 본점에 저기 그 마산의 창원의 마산의 아지매가 지금 300만 안 내려고 자꾸 저한테 지금 울고불고 하는데 어쩌면 됩니까? 뭐 아니 그 아지매 잘하는 아지매가 와 자꾸 그 아지매 빙빙이노. 전국에 지임장이 1000명인데 니만 지임장이가 다 전화 오는데 당신은 지금 그 아지매가 어떻게 관계고? 그럼 전화합니까 안 하고 내가 안 하죠. 그죠? 당신 나올 때 사인을 했나? 이거 도장 찍었나? 이렇게 두두두 찍어. 그때는 찍었다. 그 약정서 보기에는 조항 있네. 중도상환 수수료 내는 조항 있네. 이거 안 봤나? 니 도장 다 찍어놨네 밑에. 아무도 한 말도 없죠. 자, 좌우정한 배분 요구 종기를 낙찰되고 잔금 치르고 배분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낙찰되기 전에 땡겼어요. 땡기기 때문에 금액이 채권 금액 확정이 딱 됐기 때문에 공매도 채권 상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경매처럼 도입해야 된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많은 거 뭐였어? 나 국가 이쪽에 국가 뭐 공사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게. 그죠? 빨리 바꿔야 돼. 빨리.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내를 좋아 안 합니다. 맨날 시던 소리 한다고. 온비더 칼럼니스트 하고 싶어도 내가 하도 요걸 내서 자 5번입니다. 5번. 배분 요구 종기 및 배분 요구 철회 금지 종기. 그래서 과거 공매의 배분 요구 종기는 자금 납부 후에 배분 계산서 작성 시까지 배분 요구하라.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참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경매처럼 바꿉니다. 같이 공매 재산에 관계되는 채권자 배분 요구 종기 전에 매각 대금 등에 대한 배분 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라. 하지 않은 거는 빼삐라. 안 준다. 안 준다. 자 그러면은 내 아파트가 경매도에서 공매도에서 그러니까 뭐 경매도 배당 요구를 해도 2달 만에 경매되면 바로바로 해야 되고 공매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고 그죠?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집만 쓸 거예요. 물론 지가 설정부 앞에 있으면은 좌우장 받아 뭐 안 하면 낙찰은 돌아가면 되지만은 설정 뒤에 사람이 안 하면 됩니까? 무조건 뭐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 하면은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해야 되고 배분 요구에 따라서 매수니 인수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 배분 요구 한 자는 종료 전환을 한다. 자, 이렇습니다. 내가 전입 확정 안 하고 전세권 설정했어요. 다가구주택에 제일 빨라. 그죠? 예를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해놨는데 경매가 들어왔어. 공매가 들어왔어.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해합니다. 지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고 다른 사람 안 하면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받으려고 하면 못 잔다고요.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한다. 알겠죠? 자, 해놔놨고, 배분 요구 종기가 딱 지났어요. 보통 공매되고 한 2달 뒤에 지는데, 지났어. 자, 지난데 며칠 뒤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처리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경매나 공매나 종기가 딱 있으면은 안에 하는 건 상관없어. 철회도 안에 하면 돼. 안에. 종기 지나기 전에 이내에 하면 되는데, 딱 마감을 끝났는데 며칠 지나서 마음이 변해서 나 전체 2억에 있는 거 나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낙찰이라도 받으랍니다. 그거 안 된다. 번복하는 건 안 된다. 그죠? 변심하는 건 안 된다. 철회 안 한다. 자, 6번입니다. 배분받을 채권자를 확대하겠다. 그게 주임법, 상임법의 임차인들도 주겠다. 그 다음에 퇴직금 못 받은 사람, 월급 못 받은 사람 주겠다. 자, 퇴직금은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자, 이래. 경매나 공매 들어와서 공장에 제 차롱단지에 나 10년치 근무했어. 10년치 근무하고 10개월치를 월급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은행보다 빨리 주는 거는 몇 년치고 몇 개월입니까? 퇴직금은 3년치, 월급은 3개월. 그럼 은행은 늦게 받는 거는 7개월은 은행은 늦게 받습니다. 자, 됐죠? 그냥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회사 갑부의 차롱단지의 공장이 내 종업원인데 사장님이 저게 유니시티의 아파트 15잔을 가 있어요. 개인 명의로. 거기에 퇴직금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용자의 총재산에만. 법인이 뭐? 법인에. 만약에 공업사다. 정비공업사 대표 홍길동이다. 그러면 공장에도 되고 집도 홍길동이니까 됩니다. 두 개 다 되는데 법인은 법인의 재산에만 이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냥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에 관계되는 가압류 채권, 그 다음에 집행력 있는 채권이 추가됐다.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체납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이게 법이 2012년 개정하기 전에 어쨌나 그러면은 가압류 채권, 자, 은행 설정이 이래 있고 가압류를 2억을 했어요. 그 낙찰이 2억 됐어요. 그럼 은행 건전하게 1억 가져가죠. 그럼 가압류가 1억 가져가야 맞죠. 근데 안 줍니다. 체납자한테 1억 줘버려. 법이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압류권자가 또 체납자한테 또 그 배분 금액에다가 또 금지해가지고 배분 거기다가 체납자가 배분 받을 금액에 대해서 또 가처분 때려가지고 또 소송해서 뭐 받아가고 일이 바빴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지 말자. 개인이 해봤자 어차피 가압류권자 가만히 있나 그게. 가압류권자가 그냥 막 이렇게 순수 배분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건전당도 1억 주고 가압류권자 1억 주고. 옛날에는 체납자 1억 주는데 그걸 짠다고요? 가압류권자한테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돼야죠. 옛날 구조적인 법이. 자, 7번입니다. 공매 방법과 공고. 이제 공고하래요. 그냥 하지 말고 배분 요구 종기도 공고를 하고 매각 결정기일도 공고를 하고 다 좀 투명해라. 경매처럼 너 경매 봐라. 얼마나 투명하노. 함실은 이제 공매한테 이렇게 바꿉니다. 투명하라고. 자, 8번. 공매 기록의 열람 복사 대상물을 확대했다. 옛날에는 제가 10년, 14년 전에 강의할 때는 2011년도도 그래. 낙찰자인데 낙찰 받고 나면은 혹시 임차인이 뭐가 있는 거 싶어서 서류를 한번 볼 수가 있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사실은. 장업 넣기 전에. 10% 내고 낙찰자인데 90% 뭐 다음 주 내야 되는데 요번 주 가서 좀 봅시다 하면은 거기 전입 확정하고 뭐 잘 맞는가 또 뭐가 뭐 또 혹시 빠진 게 한번 보자 하면은 얘는 모르니까 원장님 같이 한번 봐주시오. 그럼 깜짝 가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요? 잔금맞이 안 했다고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전화로 하죠. 야, 씨, 낙찰자인데 못 보러 하면 그게 말이 되나? 빨리 너를 보고를 해라. 이라고 한 게 요겁니다.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지금. 2012년 이전에는 못 보여줍니다. 낙찰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잔금 넣어야 보이지. 낙찰 받았다 하고, 그거는 소리 안 보여준다. 지금은 열람도 되고 복사된다. 복사하는 건 뭡니까? 그 이제 예관계인데 유치권 신고 들어온 거 다 복사하도록 하면 된다. 그죠? 열람도 되고 복사되고. 7일 전까지 갖추어야 되고, 그죠? 갖춰가지고 배분 계산서를 다 주고, 네가 얼마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여러 가지 서류를 복사하도록 하면 열람 복사를 다 해주라. 바꿨어요. 자, 공매 취소 공고 및 공매의 중지.
뭐 예로 건강보험 세무서 세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류도 해지해주고 취소도 하고 하라.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자, 10번입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 기한을 단축하겠다. 그게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우선 매수하겠다. 전에는 매각 결정 통지 전까지, 통지를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를 바꿉니다. 하여튼 지금은 공유자가 할 수 있는, 예로 형님 지분이 1억이 있는데 5천까지 뜨니까 5천원에 누가 샀어. 동생이 딱 보기에 탐이 나거든. 그럼 사고 싶다. 형님 지분 3분의 1을. 그럼 어째 되느냐. 월화수에 보니까 낙찰이 입찰이 돼갖고 목요일에 보니까 개찰됐어. 5천원이 누가 들어왔어. 그럼 종전에는 하루 뒤에 금요일인데 이번에 올해 바뀌었죠. 매각 결정일 하루 일주일 더 늦어졌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서 내가 동생인데 공유자인데 형님 그게 5,500에 팔리는데 내가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생한테 먼저 줍니다.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자한테 아주 특권을 주는 겁니다. 좋다. 네가 사고 싶으면 먼저 사라. 이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수상실 하죠. 원장님, 내가 가서 신랑하고 답장을 다 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했다고 10% 부자 누린다고 전화 왔습니다. 나 신경질 안 해야 된다. 할 수 없다.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를 만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자, 10번은 공유자 우선 매수 단축. 자, 11번. 매각 결정 및 매수 대금 납부기한 단축. 옛날에는 뭐 낙찰받아도 뭐 60일 이내에 샀고 뭐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짠다고요? 30일 이내라. 예로 3천만이 넘으면 30일 정도 주겠다. 그러고 이내 뭐 7일만 해라. 알겠죠? 7일만 해라. 30일은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법원처럼 거의 30일 정도 합니다. 되는데 1,000만 원, 이제 이것도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결론은 3천만 원 초과하면 며칠요? 3천만 원. 초과시 30일. 미만이면 7일 이내 납부이 됩니다. 되는데, 보너스 기간이 있어요. 보너스 기간. 이게 대금 납부 최고죠. 대금 납부 최고. 보너스 기간이 한 약 10일 정도 됩니다. 정도 더 있습니다. 매각 결정 통지서 보면은 그 날짜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내면 된다. 자, 배분기일의 지정 통지.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30일 이내 배분기를 지정해서 배분 계산서를 좀 작성해라. 이래서 이제 지정 날짜도 알려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데 이제 통지입니다. 신한은행 그 건조당 그 1억 3천인데 원금하고 그때까지 이자가 만지 받아달라 하면 이제 은행에서는 원금 1억. 자, 주택담보대출이니까 3% 플러스 연체이자 몇 프로예요? 지금은 몇 프로? 3%면 3%. 그죠? 자, 연체이자는요, 약정금리, 보통, 약정대출금리, 플러스 최고 몇 프로요? 3% 이내. 이거는 대부업체 포함.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대부업체가 나버리고 하여튼 무조건 전에 냈어요. 농협에 주택담보, 아파트담보대출 받았는데 연체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나는 가압류를 해갖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기라고 2억 빌렸다고 대출 나갈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몇 프로인가 보통 주담대 몇 프로입니까? 보통 3%죠. 3, 4%죠. 이랬는데 연체가 돼서 최근에 나서 보면은 17%라. 17%. 그래 한 1년치 17%막 가져가 버립니다. 엄청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야,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별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잘 바꿨어요. 은행에 볼 때 이거는 정말 잘 바꿨습니다. 은행 경매들 어떻게 해서 막 17% 양반이다. 19% 저는 24% 했거든요. 23% 이런 식으로 막 쳐들어옵니다. 그죠? 지금은 약정금리 플러스 3% 이내 받아가면은 여러분들 조사하고 서류를 봐야 돼. 야, 저 대부업체 절마들이 뭐 약정금리 15% 해갖고 뭐 플러스 5% 샀고 10% 샀고 막 한 건 다 안 됩니다. 대부업체가 나버리고 무조건 3% 이내입니다.
뭐 카드도 마찬가지. 카드론도 마찬가지. 다 3% 이내입니다. 자,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가 있다. 나 소액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는 이의신청 못 잡습니까? 경매법정에서. 그죠? 배당 법정에서 손을 들고, 오후 2시에 만약에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오후 2시에 본께네, 나 대학생인데, 3천만 원 하면 한 2,500 준다고 나 알고 있는데, 그래서 타러 왔는데, 본께네, 제로라. 그러면 그때는 어쩌면 됩니까? 손을 들고 하면 법정에서 하면 되고, 공매도 이제 손 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 들고 뭐 요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하니까 뭐 몇 명만 하니까 나 이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줍니다. 경매나 공매나 받았는데 단 뭐 있을 거라 7일 이내 문에 그런 거 없나 이게. 하여튼 일을 하면은 7일 이내에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는 소제기 증명서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공매도 할 수 있다. 자, 14번은 뭐 세무시장에 그냥 빼비고 넘어갑니다. 자, 요까지가 13개 정도가 거의 경매 쪽으로 다 바꿨는데 안 바뀐 게 채권 상계제도가 빠졌어. 여기서 빠진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안 바뀌고 애미는 것이 뭐라고요? 채권 상계제도. 그죠? 아직 미개정하고 있는 것이 이 채권 상계제도 미도 빨리 개정하자가 아니고 하자 그럼 좀 부드럽고 하라. 그죠? 개정하라. 이렇게 해서 빨리 개정을 좀 해야 된다. 채권 상계제도. 그죠? 되겠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인도 명령 제도도 바로 그냥 막 판결문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뭐 그러면 좋겠어요. 그 일일이 소송해갖고 쫓아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경매처럼 인도 명령 제도가 좀 개선됩니다. 인도 명령. 우리 공매에 인도 명령 제도 있다 없다? 없죠?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하자. 이건 하자고. 채권 상계제도를 빨리 개정하라고. 그죠? 개정하라고.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공매는 먼저 세무서에서 등기부에 압류하고 공매 공고 등기부에 공매가 진행된다. 이거는 국세징수법 등기사무처리 지침에 나옵니다. 자, 이래요. 옛날에는 압류 이래가지고 요것만 갖고 이제 공매를 했거든요. 이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등기부에 이래 하는데 지금 하는 것도 이것도 그래. 요것도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뭐 반반이라 보니까.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법에서 하라고, 지침에서 하라고 하면은 공매 공고를 탁탁 나와야 되는데, 나중보면 등기부 각부에 공매 공고 없어요. 없는데 공매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공매 공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 공고. 자, 그럼 뭐 1위 했는데, 세입자는 3월 6일 날 들어오면 소액보증을 준다, 4일 들어오면 준다. 4일 들어. 자, 그 다음에, 경매가 있다. 경매에 임의 경매 있다. 뒤에 본게 며칠 뒤에. 그러면은 3월 4일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공매 공고 되기 전에 임의 경매가 또 한 일주일 전 먼저 있어요. 임의 경매가.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가 본게는 3월 1일에 했더라. 그러면은 세입자는 2월 말까지 들어와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공고에 말소할 때는 요거를 말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매 공고를 표시한다. 취소를 한다든지 말소한다든지 이럴 때는 다 빨간 걸로 주말 해가지고 요리 긋고 해라. 이야기입니다. 말소할 때. 자, 넘어갑니다. 10번. 압류 절차, 공매 절차. 자, 우리 공매는요. 입찰이 되었습니다. 월화수에 입찰하면 목요일 개찰. 이건 똑같아요. 개찰이 되고 매각 결정이 이게 이제 작년 연말까지는 여기 맞습니다. 이게 매각 결정을 다음 주 월요일 10시인데 그때부터 이제 3천만 원 넘으면 한 달 정도 열어줬어요. 근데 요번에 법이 바뀌었죠. 어디 바뀌었습니까? 이게 무슨 왔네. 매각 결정이 개찰 다음 주 월요일 10시인데 요번에 바뀐 거는 개찰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8시. 그죠? 보통은 목요일 개찰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인데 한 주 더 보태갖고 10시가 아니고 또 오후 18시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지방세법은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3월 14일부터 개찰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8시다. 뭐 내용은 뭐 그놈인데 일단 날짜가 1월 1일 공고된 것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낙사 받을 때 보면 다 써놨어요.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 봅니다. 압류재산 공매 집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매각 결정 그죠?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농지증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농지증이나 농지원에 관에 거주돼서 여러 이깁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부산 사람이 함량의 농지를 받았다 그 뭐 심의 대상이죠. 그래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런 거를 받아오면은 공매는 여기 서류가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매각 결정을 해줍니다. 이게 아직 농지 안 나왔죠? 관에 거주자 심의 중이라도 해준다면 준다. 근데 이제 만약에 매각 결정 기일 전에 농증 서류가 제출이 안 되거나 소유권 이전 불가 확인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매각을 불허하는데 좋은 거는 경매 같은 뭐 10%를 몰수해 비는데 공매는 여기서 나왔네. 뭐라고요? 반환. 매각 결정이 불허가 돼도 입찰 보증금은 매수 신청인에게 받는다. 경매는 오자입니까? 몰수해서 배당 재단이었는데 공매는 10% 돌려준다. 여러 농지나서 받았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흐름한 주택이 하나 큰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농증을 못 내주겠다 이러죠. 그러면은 이제 매각이 농증 서류를 이렇게 못해줬다 서류가 와더라도 매각을 불허하고 공매는 내주고 경매는 몰수를 해서 배당에다가 떼낀다. 그럼 10% 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경매조다가 좀 잘못됐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경매도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한동훈 장관 물어서고 일주일만 딱 빌려주면은 경매도 막 반환한다. 다 바꾸자. 얼굴 빨리 병구 빨리 만드세요. 병구 만들고 공매도 반환해주라. 와 내가 몰수하는 좀 부당하다. 1차 보증 10% 너무 세다. 5%라 5%. 몰수하더라도 그죠. 5% 하든지 4% 하면 되겠대. 뭐 10%씩 떼가지고 1억짜리 잡았는데 1,000만이 나면 그거 몰수해야 돼. 내가 원인도 아닌데 공매에 경매 농지에 뭐 이상 근본에 대해서 농증 안 해준 그거를 내한테 책임 물어가지고 막 1,000만씩 떼갚는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경매 결정기일 이후에는 매수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이전 등기를 안 하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를 안 해주고 하여튼 입차 보증 받은 것도 반환해주고 하여튼 매각 결정이 딱 지나고 나면은 무조건 픽스 F/X가 고정된다. 고정.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